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꿈과 희망, 행복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 행복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내일의 시민이자 희망 있는 아이들이 살아갈 안전한 환경, 안전한 세상을 위해 행복의 시작은 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수경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던 사소한 사고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건축물에서의 안전사고도 그중 하나인데요. 사고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겪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상식을 안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건축물 이용 시의 안전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구조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의 주요 부재를 나무로 만드는 목조 구조와 벽돌을 쌓아서 벽체를 구성하는 벽돌 구조, 외벽을 돌로 쌓아 구성하는 돌 구조, 콘크리트 블록을 쌓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채워 보강하는 시멘트 블록 구조,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식으로 구성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요 구조체에 철강제를 사용하는 철골 구조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인간의 사회적 생활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위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연출해야 하고 생활함에 있어서도 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축물은 안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밀려남과 치마, 넘어지는 현상에 대해 안전해야 하며 적재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건축물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안전성을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대형화 고층화되고 그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대형 사고. 그런데 알고 보면 설마 이런 상황이 내게도 닥칠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사고를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건축물의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지, 그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 오래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어 일어나는 사고, 무리한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여 발생하는 사고, 집안이 침하되어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 무리한 증개축으로 일어난 사고, 태풍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고,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발생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징후는 건축물의 균열이 발생하며 건물이 기울어 바닥에 서 있기 힘들고 창호 개폐가 안 되며 배관이 터지고 유리창이 깨집니다. 또한 전등이 흔들리고 정전이 발생하며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고 기둥이나 벽체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집니다. 바닥이 흔들리며 가스등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담장이나 옹벽이 기울어지고 입간판이 흔들리며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화분과 책상이 흔들립니다. 물론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면 가까운 출구로 재빨리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도록 합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신속히 탈출하도록 하며 휴대폰으로 긴급 구호 요청을 합니다. 만약 건물 밖으로 탈출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단실이나 화장실 등 단단한 벽체 쪽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붕괴의 징후가 보일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붕괴된 건물 내에 갇혀 있을 때는 파손된 콘크리트를 두드려 자기 위치를 알리도록 하며
주위에 발화성 물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라이터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인데요. 영화이기에 망정이지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겪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일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는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필수 안전 상식. 지금부터 시설물별 안전사고 유형과 행동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의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 창문이 흔들리고 사물함의 물품과 책장의 책들이 떨어지는 징후를 보이면 먼저 출입구 근처 학생부터 질서 있게 대피하며 계단과 복도를 이용하여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터미널이나 공항에서 건물이 진동하거나 장식물, 전등이 흔들리고 연기나 가스 냄새가 나면 우선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대피하며 대피 시에는 불필요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극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화 시작 전에 비상탈출구 안내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비상구로 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구 혹은 출입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에서는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며 카트가 스스로 굴러가고 물건이 선반에서 떨어지며 진열대와 전등이 흔들리는 등의 발생 징후가 나타나면 이때에는 재빨리 대피하되 대피 시 불필요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게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 건물 내 화장실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종합병원에서는 휠체어가 스스로 굴러가거나 약병이 선반에서 떨어지고 링거병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의 발생 징후를 보일 때는 먼저 각 병실 문을 열어두며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중환자와 뇌약자부터 대피시킵니다. 이때 휠체어보다는 없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시키도록 하며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가시설물과 경량철골 구조물의 경우 동절기 지붕에 눈이 과다하게 쌓이면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눈을 쓸어내리거나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옹벽의 경우 우천시의 집안이 약화되거나 비탈면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옹벽이 전도될 수 있으므로 옹벽에서 물이 갑자기 흘러나오는 경우 그 원인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에 강한 바람이 부딪혀 건물이 흔들릴 수 있고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구조물이 전도되고 간판 등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태풍 전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점검 사항과 상황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0분 일본 동축 해상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 15,776명, 행방불명자 4,225명, 피난자는 약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천장이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바닥에 내려놓고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조치법을 알아두며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하고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도록 합니다. 지진 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두고 비상시에 사용할 약품 등 비상물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나 내력벽 사이 공간같이 안전한 위치와 위험한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력벽이란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튼튼한 벽으로서 일반적으로 계단실이나 화장실 등의 벽체를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학교에서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진 대비 사전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연락망 및 비상근무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층별, 교실별 피난로를 지정 대피 장소로 정해 안내문을 설치하고 각 교실에서 위험한 위치를 파악해둡니다. 실내의 단단한 책상 아래나 내력벽 사이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하고 천장 고정물, 실습 장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학교 건물의 기초와 주변의 집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행동 요령을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실습실에 있을 때에는 실험기구의 작동을 중지한 후 대피하며 체육관에 있을 때에는 머리를 보호하면서 밖으로 대피합니다. 출입문 창문을 개방하여 출구를 확보한 후 유리창, 벽체 파손 낙하물에 주의하며 머리를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합니다.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교사동 외로 나가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머무릅니다. 교사의 지시와 교내 비상 방송을 듣고 행동하며 운동장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장소 가운데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외벽 및 지붕 마감재, 학교 간판 등의 낙하물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등하교 시 지진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피합니다. 고층 건물 주위를 지나갈 때에는 책가방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몸을 보호합니다. 육교 위에 있을 경우 바닥에 엎드려 난간 등을 잡습니다. 담장 옆을 지날 때에는 담장이 전복될 위험이 있으니 멀리 떨어져 지나가도록 합니다. 집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집문을 열어서 탈출구를 확보하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다리를 잡고 몸을 보호하며 테이블이 없을 경우에는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불이 났을 땐 침착하게 불을 끄고 119에 신고 후 대피하도록 합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여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하고 낙하물이나 담벼락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을 조심하며 대피 시 건물 상층부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에는 모든 버튼을 눌러서 신속히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출구로 서둘러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큰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좌석 아래에 출입문 비상 코크를 당겨 손으로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질서 있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넓은 계알지 등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역의 안내방송이나 라디오 등의 정보에 따라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이나 바다에서 지진 해일 특보가 알려지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통 일본 서해안의 진입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동해안에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후 지진 해일이 도달합니다. 지진 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도달하는데 제1파보다 2파,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가 있고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진 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파고라도 사람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면 건물이 파괴되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 해일에 의해 육지로 떠밀려와 주택과 충돌할 수 있고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합니다. 가스관 및 유류탱크 등에 충돌하면 화재가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피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항군의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진동이 느껴지면 이때에는 지진 해일 특보와 관계없이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난 영상 전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재난 영상 전송 시스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영상 전송 시스템이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는 목격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샵4949로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면 샵4949 시스템은 내용과 위치를 파악해 관리기관에 전달하게 되며 관리기관의 담당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현장 담당자에게 상황을 전파, 현장 담당자가 신속하게 초기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 재난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재난 현장을 촬영하여 저장합니다. 둘째, 사진 보관함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한 후 메시지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셋째, 현장 상황을 간략하게 문자 메시지로 작성합니다. 넷째, 수신 번호란에 재난 전송 시스템 수신 번호 샵4949를 입력합니다. 다섯째, 작성한 메시지 및 수신 번호를 확인한 후 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 잘 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건축물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모두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 바로 안전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더욱 밝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